아줌마, 우리가 누군 줄 알고 그래? 아줌마, 떡볶이 그만 팔게 만들어줄까? 대학가의 한 분식집에서 조폭들이 주인 아주머니를 둘러싼 채 협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주머니 전혀 기죽지 않죠. 그럼 너희는 내가 누군 줄은 알고 협박하냐? 붉은 립스틱 뒤에 숨겨진 살벌한 미소. 앞치마 속에 감춰진 치명적인 과거. 지금부터 떡볶이집 아줌마의 충격적인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아, 잠깐.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예상 못한 행운이 여러분께도 찾아올 거예요. 서울 서대문구 어느 대학가의 떡볶이집. 새벽 5시 정각이면 어김없이 향미당에 불이 켜집니다. 이곳의 주인 윤서연 여사는 62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곧은 허리와 날렵한 몸놀림을 자랑합니다. 은발이 섞인 단정한 단발머리, 그 밑으로 드러나는 날카로운 턱선은 세월의 흔적을 비웃기라도 하듯 또렷합니다. 특히 그녀의 눈빛은 평범한 떡볶이집 주인의 그것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미소 뒤에 감춰진 그 눈동자는 마치 매서운 겨울바람처럼 차갑고 날카롭죠.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은 언제나 완벽한 곡선을 그리며 손톱은 늘 짧고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습니다. 탕탕. 새벽 정적을 가르는 칼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집니다. 윤서연 여사의 칼질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입니다. 떡을 써는 손놀림은 마치 검객이 칼을 휘두르듯 정확하고 양파를 다질 때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습니다. 칼끝이 도마를 스치는 소리는 일정한 리듬을 타고 그 박자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완벽합니다. 자, 오늘도 시작해볼까? 혼잣말을 하며 그녀는 거울을 한번 쳐다봅니다. 새하얀 조리복 위로 걸친 검은색 앞치마, 그 위에는 향미당이라는 금색 자수가 놓여 있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짐 없이 핀으로 고정되어 있고 귀에는 작은 진주 귀걸이가 은은하게 빛납니다. 6시가 되자 알바생 준서가 도착합니다. 근처 대학 경영학과 2학년인 이 청년은 벌써 2년째 이곳에서 일하고 있죠. 학기 중에는 아침 시간대에, 방학 때는 하루 종일 성실하게 일하는 모범생입니다. 이모,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지방에서 올라와 자취하는 준서에게 윤서연 여사는 진짜 가족 같은 존재입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이곳에 정착한 지 어느덧 2년. 처음엔 윤서연 여사의 날카로운 눈빛과 카리스마에 주눅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 엄격함 뒤에 숨겨진 따뜻한 배려를 알게 되었죠. 그래, 준서야. 육수 끓이는 거 도와줄래? 매일 아침 이렇게 시작되는 대화. 가끔 힘들 때마다 윤서연 여사가 조용히 건네주는 따뜻한 밥 한 끼, 시험 기간에 챙겨주는 도시락, 그리고 우리 준서 고생했어. 라는 한마디에 준서는 이곳이 제2의 집이라고 느낍니다. 오전 8시 향미당의 셔터가 올라갑니다. 대학가 특유의 활기가 거리를 채우기 시작하고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섭니다. 이모, 오늘도 비주얼 끝내주시네요. 호호, 또 그런 소리. 빨리 앉아서 떡볶이나 먹으렴. 윤서연 여사의 웃음소리는 고급스러우면서도 정겹습니다. 그녀는 손님 한 명 한 명의 이름과 취향을 모두 기억하고 그들의 안부를 묻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정오가 되자 가게는 만원입니다. 매콤한 떡볶이 냄새가 거리까지 퍼지고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찹니다. 윤서연 여사는 우아한 몸놀림으로 주문을 받고 떡볶이를 젓고 손님들과 담소를 나눕니다. 그 모든 동작이 마치 춤을 추듯 유려합니다. 오후 2시 잠시 한산해진 틈을 타 윤서연 여사는 거리를 내다봅니다. 그때 그녀의 눈빛이 순간 매서워집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셋이 건물 모퉁이에서 이쪽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3명 모두 비슷한 차림새입니다. 번들거리는 검은 양복, 풀어헤친 와이셔츠, 그리고 목덜미까지 올라온 문신. 가운데 서 있는 남자는 유독 덩치가 크고 눈 주위에 깊은 흉터가 있습니다. 왼쪽의 남자는 계속해서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찍고 있고 오른쪽의 마른 남자는 담배를 피우며 주변 상가들을 훑어봅니다. 윤서연 여사는 떡볶이를 젓는 척하면서 그들을 흘끔흘끔 관찰합니다. 오랜 세월 몸에 밴 직감이 경고를 보냅니다. 저들은 분명 평범한 손님이 아닙니다. 그들의 태도, 서 있는 자세, 주변을 살피는 방식, 모든 것이 조직의 하수인들임을 말해주고 있죠. 요즘 이 근처에 새로운 조직이 들어왔다던데.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마음을 스칩니다. 15년 동안 평화롭게 지내온 이곳에 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오는 것일까요? 오후 3시 전화벨이 울립니다.
건너편 미용실 미경의 헤어살롱 원장 장미경의 전화입니다. 언니, 아까 그 양복 입은 애들 우리 가게도 들여다보고 갔어. 느낌이 영 좋지 않아. 윤서연 여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합니다. 알았어. 일단 지켜보자. 전화를 끊고 난 후 그녀는 주방 깊숙한 곳에 있는 서랍을 바라봅니다. 그 서랍 속에는 15년 전 은퇴할 때 함께 묻어둔 과거의 흔적이 잠들어 있죠.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 은여우라 불리던 시절의 날카로움을 되찾은 듯합니다. 그날 밤 윤서연 여사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준서를 먼저 보내고 홀로 주방을 정리하던 그녀는 문득 멈춰섭니다. 주방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서랍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과거의 기억이 밀려옵니다. 15년 전 비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빗방울이 포장마차 천막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전쟁의 북소리처럼 들렸던 그날.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젊은 시절의 윤서연, 아니 그때는 은여우라 불리던 그녀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빗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번들거렸고 손에 든 은빛 칼날은 차가운 빛을 발했죠. 은여우 언니, 이제 그만 손 떼야 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는데. 맞은편에 선 장미경, 당시 철의 여인이라 불리던 그녀가 반박했습니다. 둘은 칠성파의 핵심 간부였고 서울 북부 일대를 장악한 전설적인 여성 조직의 쌍두마차였죠. 소주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빗소리와 뒤섞여 기묘한 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봐, 미경아. 우리 밑에 애들이 너무 많이 희생됐어. 이번 을지로 사건만 해도 윤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골목, 쓰러진 부하들, 그리고 자신의 손에 묻은 피. 비에 젖은 핏자국이 희미하게 번지던 광경이 눈앞에 선했죠. 더는 못하겠어. 이 생활 끝내야 해. 우리가 지키려던 게 뭐였는지도 이제 기억나지 않아. 돈, 명예, 다 필요 없어. 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윤서연은 주머니에서 칠성파의 문장이 새겨진 은색 배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번개가 치며 순간적으로 주변이 환해졌죠. 언니가 떠나면 조직은 어떻게 돼? 우리가 일궈놓은 게 다 무너질 거야. 미경아, 우리가 일궈놓은 게 뭔데? 공포? 폭력? 이게 우리가 원했던 삶이었어? 그 결심 이후 윤서연은 조직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은여우라는 이름과 함께 모든 것을 묻어두고 평범한 시민으로 새 삶을 시작했죠. 처음엔 편의점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돈을 모았고 3년 뒤 대학가에 작은 떡볶이집을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을 향미당으로 지은 것도 의미가 있었죠. 향기로운 맛의 집이라는 뜻도 있지만 향은 향수를, 미는 미래를 의미했습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면서도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그녀의 마음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과거의 동료들과도 연을 끊었지만 유일하게 장미경과만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습니다. 장미경도 그녀를 따라 조직을 떠났고 미용실을 차려 새 삶을 살고 있었죠. 현재로 돌아온 윤서연 여사는 한숨을 내쉽니다. 그때의 결단이 옳았는지 가끔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난 15년간은 평화로웠죠. 더 이상 피를 보지 않아도 되었고 누군가의 죽음에 책임질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주방 서랍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그 안에는 은여우 시절의 마지막 흔적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그것들을 꺼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향미당은 여느 때처럼 고요했습니다. 거리엔 아침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고 철제 셔터를 반쯤 올린 가게 안엔 윤서연 여사 혼자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육수 냄비를 확인한 뒤 팔을 썰고 있었습니다. 딸깍. 유리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구두 소리가 바닥을 울립니다. 사장님 계시죠? 아침부터 실례 좀 하겠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어제 그 모퉁이에서 가게를 훑어보던 흉터가 있는 덩치 큰 사내. 그가 2명의 부하를 이끌고 가게 안으로 들어섭니다. 아직 개점 전. 고객도 증인도 없는 시간. 시간을 정해 찾아온 건 경고가 아니라 선언입니다. 윤서연 여사는 팔을 써는 손을 멈춥니다. 칼끝에 맺힌 물방울이 도마 위로 떨어집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대로지만 오른손은 이미 카운터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엔 감춰둔 식칼 손잡이가 손 안에 딱 맞게 자리하고 있었죠. 무슨 일이시죠? 목소리는 나직하고 침착했지만 그 안엔 사람의 온기보다 날카로운 경계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 저희 소개부터 하죠. 덩치 큰 사내가 스스로를 낮추는 듯 고개를 살짝 숙입니다. 청룡파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동네 관리는 저희가 맡게 돼서요. 저는 최민석이라고 하고요. 인사드리죠. 그는 지갑처럼 접힌 명함을 내밉니다. 청룡파 동부지부 행동대장이라는 금박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윤서연 여사는 그 명함을 눈길 한 번만 주고는 받지 않습니다. 그저 질문 하나를 던질 뿐입니다. 관리요? 최민석은 웃음기를 띤 말투로 손을 내젓습니다. 저흰 그냥 사장님이 안전하게 장사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 흉흉하잖아요. 알바생 다치고 가게에 돌 던지는 일도 빈번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는 자리도 없이 서서 말을 이었습니다. 한 달에 80만. 요즘 웬만한 보안업체보다 저렴하죠. 문제 생기면 저희가 바로 달려오고요. 말 안 듣는 손님 있으면 조용히 처리해드립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조용이라는 단어에 윤서연 여사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합니다. 그건 누군가에게는 소름, 그녀에겐 기억이었습니다. 그런 것까진 필요 없어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옆에 서 있던 말은 부하가 낄낄 웃으며 끼어듭니다. 아줌마가 아직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이건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 순간 퍽 팔을 썰던 칼이 도마에 깊이 박힙니다. 윤서연 여사의 눈이 조용히 그 부하를 향합니다. 그 시선은 말보다 날카롭고 칼보다 깊었습니다. 아줌마라고 실내 온도가 뚝 떨어진 듯합니다. 말 한마디 그 한 음절 속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최민석도 그제야 뭔가 이상함을 느낀 듯 고개를 돌려 부하를 제지합니다. 야, 임마. 입 좀 닫아. 죄송합니다, 사장님. 애가 좀 싸가지가 없어요. 교육 다시 시키겠습니다. 윤서연 여사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말합니다. 표정도 손놀림도 거의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음성은 뼛속까지 시린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그 입에 붙은 아줌마란 말 다시 꺼냈다간 그땐 당신 입을 다신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친절한 가게 주인이 손님, 서비스는 없어요라고 말하듯. 하지만 그 말끝에 위험한 냄새가 뒤따랐습니다. 최민석이 움찔합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의 얼굴에서 가식적인 미소가 거칩니다. 하, 역시 소문대로 만만치 않으시네요. 그는 명함을 조용히 회수하며 한 발 물러섭니다. 됐습니다. 오늘은 인사만 드리러 온 거니까요. 시간은 딱 일주일 드리죠. 잘 생각해 보시고 후회 없는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돌아섭니다. 문이 닫히고 다시 가게 안엔 고요가 흐릅니다. 그들이 나가고 나자 윤서연 여사는 즉시 전화기를 듭니다. 미경아, 나야.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 1시간 후 미용실 2층 비밀 공간. 윤서연과 장미경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청룡파라. 최근에 급성장한 신흥 조직이야. 우리 때와는 달라. 마약도 하고 사채업도 하고. 장미경이 수집한 정보를 펼쳐놓습니다. 그녀는 은퇴 후에도 정보망을 유지하고 있었죠. 우리가 나서야 할까? 윤서연의 질문에 장미경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15년 만에 다시 칼을 들 때가 온 것 같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과거의 전사가 깨어나는 듯한 날카로움이 번뜩입니다. 일단 더 알아봐야겠어. 저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약점은 뭔지. 알았어. 내가 옛날 애들 좀 동원해 볼게. 그날 저녁 윤서연 여사는 오랜만에 그 서랍을 엽니다. 먼지 쌓인 나무 상자를 꺼내 열자 은빛 칼날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15년 만에 다시 만지는 그 칼은 여전히 날카롭게 빛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걸 쓸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녀는 칼을 들어 올립니다. 손에 착 감기는 그 느낌이 낯설지 않습니다. 마치 어제까지 썼던 것처럼 익숙하죠. 은여우가 돌아올 시간입니다. 청룡파가 첫 방문을 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향미당 주변 상가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평소 시끌벅적하던 골목에 이상한 정적이 흐르고 상인들의 표정은 어두워져만 갑니다. 여사님, 오늘 옆집 세탁소 김 사장님이 가게 문 안 여셨어요. 준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윤서연 여사는 창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내쉽니다.
30년째 운영하던 세탁소가 돌연 문을 닫다니 분명 청룡파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오후 3시 미경이 급히 찾아옵니다. 언니, 큰일이야. 청룡파 놈들이 우리 동네 상인들 하나씩 찾아가고 있어. 반 이상이 벌써 돈을 냈대. 그래? 파출소 박순경 말로는 경찰도 손 못 쓴다더라. 청룡파가 정치인이랑도 연결돼 있대. 윤서연 여사의 눈빛이 어두워집니다. 이런 식이면 동네 전체가 청룡파의 소나기에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때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립니다. 얼굴이 창백해진 준서가 뛰어들어옵니다. 이모, 큰일 났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방금 제가 배달 갔다 오는데 어떤 양복 입은 사람들이 절 잡아서는 준서의 팔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있고 입술이 터져 피가 흐릅니다. 윤서연 여사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합니다. 천천히 말해봐. 누가 그랬어?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모한테 전화래요. 내일까지 결정 안 하면 다음엔 가게에 불이 날 거라고. 퍽. 윤서연 여사의 주먹이 조리대를 내리칩니다. 스테인리스가 움푹 들어갈 정도의 힘이었습니다. 이 나쁜 놈들이 처음으로 그녀의 입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미경도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봅니다. 언니, 진정해. 옛날 언니가 나올 것 같아. 미경아, 이건 못 참아. 우리 식구를 건드렸어. 저 못된 놈들 혼내줘야겠어. 그날 밤 윤서연 여사는 가게 셔터를 내리고 주방 깊숙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바닥에 타일을 드러내자 숨겨진 지하 공간이 드러납니다. 그곳에는 15년 전 은여우 시절의 장비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검은 가죽 재킷, 강화 장갑, 그리고 전설의 은빛 단검과 특수 경찰봉. 오랜만이네. 윤서연 여사가 은빛 단검을 들어올립니다. 경찰봉과 함께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였던 무기들이죠. 칼날에 비친 그녀의 눈빛은 이미 15년 전의 날카로움을 되찾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청룡파 동부지부 사무실. 형님, 내일이면 이 구역 전부 정리됩니다. 그 떡볶이집 아줌마만 빼고요. 최민석이 보고하자 의자에 앉아있던 청룡파 부두목 강도식이 씨가 연기를 내뿜습니다. 그 아줌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제 애들 보내서 본 때는 보여줬는데 정말 답답하네. 그냥 불이나 질러버려. 보는 사람들한테 본보기는 있어야 할 거 아냐. 바로 그때 사무실 불이 꺼집니다. 뭐야? 전기 나갔나?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금소금이 들립니다. 그리고 으악, 누구야? 비명소리가 연이어 터져나옵니다. 최민석이 황급히 손전등을 켜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여인이 은빛 단검을 한 손에 특수 경찰봉을 다른 손에 들고 서 있습니다. 그녀의 발밑에는 청룡파 조직원 10명이 쓰러져 있습니다. 당신? 누구야? 강도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칩니다. 15년 전엔 날 다들 은여우라고 불렀지. 요즘 애들은 모르겠지만 윤서연이 한 걸음 다가섭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위협적입니다. 잠깐. 설마 당신이 그 칠성파에. 그래, 맞아. 그리고 너희들이 건드린 떡볶이집 아줌마가 바로 나야. 순식간에 윤서연의 검이 번쩍입니다. 강도식의 목에 칼날이 닿습니다. 내 조카 건드린 것 후회하게 해주마. 한편 향미당에서는 준서가 초조하게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윤서연 여사가 새벽에 나간 후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모, 어디 간 거지? 걱정되네. 바로 그때 미경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옵니다. 준서야, 지금 동네가 난리야. 네? 무슨 일이에요? 아침에 누가 조폭들 사무실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대. 병원 실려간 사람들만 10명이 넘는다던데. 헐, 그게 무슨. 근데 말이야, 목격자들 말로는 검은 가죽옷 입은 여자가. 두 사람은 동시에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게 윤서연 여사의 짓이라는 것을. 오전 7시 윤서연 여사가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엽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모, 어디 갔다 오세요? 진짜 걱정했다니까요. 아이고, 우리 준서 걱정했구나. 새벽에 좀 운동하고 왔어. 그녀의 손목에 난 작은 상처를 본 준서가 눈을 크게 뜹니다. 이모, 손에 그거. 아, 이거? 아침에 야채 썰다가 좀 베었네. 별거 아니야.
윤서연 여사가 특유의 우아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15년 만에 되찾은 전사의 날카로운 기운이 숨어 있습니다. 그날 이후 청룡파는 이 동네에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설의 은여우가 돌아왔다는 소문이 조폭들 사이에 퍼지면서 다른 조직들도 이 구역을 절대 건드리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청룡파의 진짜 보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은여우라. 흥미롭군. 15년 만에 그 전설을 다시 보게 될 줄이야. 어둠 속에서 음흉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은여우의 귀환 소식은 조폭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청룡파 사무실 습격 사건 이후 일주일 동네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언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미경이 향미당을 찾아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윤서연 여사는 평소처럼 떡볶이를 적고 있지만 그녀의 눈빛은 주변을 예민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알아. 청룡파 본진에서 움직이고 있어.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보통이면 바로 보복이 들어왔을 텐데. 윤서연 여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습니다. 저들이 뭔가 큰 걸 준비하고 있는 거야. 아마도 바로 그때 준서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옵니다. 이모, 큰일이에요. 지금 동네 상인들한테 문자가 왔는데 준서가 핸드폰을 보여줍니다. 화면에는 이런 문자가 떠 있었죠. 긴급공지 오늘 저녁 8시 상가번영회 주최 상인총회가 있습니다. 모든 상인분들은 필히 참석 바랍니다. 장소 대학로 문화회관 대강당. 상가번영회? 그런 게 있었어. 미경이 의아해합니다. 윤서연 여사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아니, 없었어. 이건 함정이야. 함정이요? 청룡파가 상인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본보기를 보여주려는 거지. 아마 나를 노리고. 윤서연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15년 전이라면 단순했을 겁니다. 그냥 들어가서 모조리 쓸어버리면 됐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무고한 상인들이 인질로 잡힐 수 있는 상황이었죠. 언니, 어떻게 할 거야? 가야지. 하지만 이번엔 좀 다르게. 윤서연 여사는 준서를 돌아봅니다. 준서야, 내가 좀 도와줘야겠어. 네? 제가요. 그래. 위험한 일은 아니니까 걱정 마. 그냥 내 부탁대로만 해주면 돼. 저녁 7시 30분 대학로 문화회관 주변은 이미 검은 양복의 남자들로 가득합니다. 건물 입구마다 청룡파 조직원들이 서서 들어오는 상인들을 확인하고 있죠. 여기 서명하시고 들어가세요. 겁에 질린 상인들이 하나둘 강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불안과 공포가 가득합니다. 강당 무대 위에는 큰 책상이 놓여 있고 그 뒤에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청룡파의 진짜 보스 한동철이었죠. 다들 오셨군요.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한동철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강당 뒷문이 열립니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립니다. 윤서연 여사가 평상복 차림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죠. 어머, 제가 좀 늦었나요? 한동철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아, 윤서연 사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무슨 일로 저희를 부르셨죠? 윤서연 여사가 천천히 무대 쪽으로 걸어갑니다. 청룡파 조직원들이 그녀를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간단합니다. 이 동네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고요. 그런데 사장님이 좀 방해가 되시더군요. 새로운 질서라. 보호비 뜯어가는 게 질서인가요? 순간 한동철의 표정이 싸늘해집니다. 15년 전 은여우의 실력이 아직 녹슬지 않았다던데. 한번 보여주시죠. 한동철이 손짓하자 조직원들이 일제히 윤서연을 향해 달려듭니다. 그런데 팍팍 강당의 모든 불이 꺼집니다. 어둠 속에서 비명소리와 둔탁한 타격음이 들립니다. 으악, 뭐야? 불 켜. 어디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다가 갑자기 무대 위 조명이 켜집니다. 스포트라이트 아래 윤서연 여사가 서 있습니다. 그녀의 주변에는 청룡파 조직원 20여 명이 쓰러져 있죠. 이게 바로 15년 전 은여우의 실력입니다. 한동철이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어떻게? 바로 그때 강당 스피커에서 녹음된 음성이 흘러나옵니다. 저는 서대문 경찰서 강력계 김 형사입니다. 현재 이 건물은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모두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십시오. 한동철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립니다. 이게 무슨
윤서연 여사가 미소 짓습니다. 깜짝 선물이에요. 준서가 미리 경찰에 신고했거든요. 그 애가 녹음한 당신들의 협박 증거도 함께요. 밖에서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옵니다. 청룡파 조직원들은 저항도 못하고 체포됩니다. 한동철이 수갑이 채워진 채로 윤서연을 노려봅니다. 당신? 정말 은여우가 맞았군.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적어도 이 동네에서는 끝이에요. 경찰차들이 청룡파 일당을 싣고 떠난 후 상인들이 윤서연 여사를 둘러쌉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윤서연 여사는 겸손하게 손을 흔듭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겨낸 거예요. 그날 밤 향미당에는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상인들이 모여 윤서연 여사의 용기를 칭송했죠. 이모, 진짜 대단하세요. 준서가 감탄하며 말합니다. 너도 대단해. 내 덕분에 모두가 안전해졌어. 윤서연 여사가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미경도 옆에서 미소 짓고 있죠. 하지만 윤서연 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끝이 아니라는 것을. 어딘가에서 더 큰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청룡파 소탕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학가 상권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향미당은 이제 전설의 떡볶이집으로 유명해졌죠. 매일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며 윤서연 여사는 행복한 한숨을 내쉽니다. 이모, 오늘도 대박이에요. SNS에 은여우 떡볶이라고 올라온 게시물만 수백 개예요. 준서가 신나서 핸드폰을 보여줍니다. 윤서연 여사는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 이름은 이제 잊었으면 좋겠는데. 왜요? 멋있잖아요. 전설의 여전사가 떡볶이집을 운영한다니. 윤서연 여사가 고개를 저으며 웃습니다. 준서의 순수한 동경이 부담스러우면서도 고맙습니다. 오후 3시 미경이 찾아옵니다.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언니, 잠깐 얘기 좀 해. 두 사람은 가게 2층 사무실로 올라갑니다.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청룡파 보스 한동철이 구속 상태에서 변호사를 통해 메시지를 보냈어. 뭐라고? 자기 뒤에 더 큰 조직이 있다고. 곧 그들이 움직일 거라고. 윤서연 여사의 눈빛이 차분해집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청룡파 정도가 이 지역을 장악하려 했다는 게 처음부터 이상했어. 어떻게 할 거야? 윤서연 여사가 창밖을 내다봅니다. 평화로운 거리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학생들이 웃고 떠들며 지나가고 상인들은 활기차게 장사를 하고 있죠. 이번엔 다르게 해보려고. 다르게. 그래. 혼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켜내는 거야. 다음 날 윤서연 여사는 상인회를 소집합니다. 진짜 상인회를요. 30여 명의 상인들이 향미당 2층에 모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를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윤서연 여사가 말을 시작합니다. 저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 어떤 위협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미 청룡파 사건을 통해 단합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빵집 사장이 묻습니다. 자율방범대를 만들고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서로의 가게를 지켜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대학노상인 자치회가 탄생했습니다. 윤서연 여사는 고문 역할을 맡고 젊은 상인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하기로 했죠. 일주일 후 예상대로 새로운 조직이 나타났습니다. 흑룡회라는 이름의 거대 조직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여기는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당당하게 막아섭니다.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경찰 순찰차가 수시로 돌아다닙니다. 흑룡회는 몇 번의 시도 끝에 포기하고 물러났습니다. 조직화된 상인들의 저항이 예상외로 강력했던 거죠. 6개월 후 향미당에서는 특별한 졸업 파티가 열립니다. 준서의 대학 졸업을 축하하는 자리였죠. 이모, 저 이번에 로스쿨 합격했어요. 준서가 합격증을 보여주며 환하게 웃습니다. 정말? 축하해. 윤서연 여사가 준서를 꼭 안아줍니다. 이모 덕분이에요. 이모가 보여준 정의와 용기.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법으로 약자를 지키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윤서연 여사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자신의 과거가 이렇게 아름답게 승화되는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파티가 한창일 때 미경이 윤서연에게 속삭입니다. 언니, 요즘 행복해 보여. 그래. 정말 행복해. 은여우는 이제 완전히 은퇴한 거야. 윤서연 여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습니다.
글쎄, 필요하다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겠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싸우고 싶어.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예전보다 더 밝고 활기찹니다. 상인들은 서로 돕고 학생들은 안전하게 다니고 모두가 행복해 보입니다. 1년 후 향미당은 프랜차이즈로 확장됩니다. 은여우 떡볶이라는 이름으로요. 수익금의 일부는 청소년 법률 지원센터에 기부됩니다. 준서가 인턴으로 일하는 곳이죠. 윤서연 여사는 이제 전설의 조폭이 아닌 전설의 사업가로 불립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무실 서랍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은빛 단검이 잠들어 있습니다. 혹시 모를 그날을 위해서 어느 저녁 윤서연 여사는 가게 문을 닫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아름답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지. 혼잣말을 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집니다. 진정한 강함은 주먹이 아닌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혼자가 아닌 함께일 때 더 강해진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은여우의 전설은 이렇게 새로운 형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